시장 소문으로 들었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네, 6만 전자 됐습니다. 뭐 언젠가는 바닥을 딛고 또 오르겠지만 이 과정이 좀 피곤하고 뭐 어제는 이제 시장 평가들이 계속 뭐 좋아 반도체 초호황 뭐 저희도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결과물들은 좋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고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네. 이수철 이사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재고 축적 과정이 끝나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고점서부터 현재까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새롭게 뭐 포리팩트로 그냥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 그리고 지금 보면 국내 시장 수급이 좀 악화되어 있는 부분, CFD 문제도 그렇고 라이버리지도 줄여야 되는 문제, 연말 되면서 개인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회피성 매물까지 맞물려 있는 단계에서 사실 4분기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그 재고 조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보였던 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상여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4분기는 그러한 국면에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쉬는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그 홍라희 여사 삼성전자 뭐 대주주 그 세금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고 하죠. 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회자되면서 더욱더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본연의 가치는 지금 여태까지 좀 그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국면. 본질 가치에 대한 큰 훼손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더욱더 내년을 보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상속세, 증여세 이 문제는 사실 그 고인의 그 뭐 기준 있잖아요. 네.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근데 뭐 시장 얘기는 사실 지금 주식을 팔아가지고 증여세를 내겠다, 상속세를 내겠다. 근데 가격이 그 표준이 높은데 왜 굳이 낮은 가격에 저걸 팔까? 그렇죠. 이런 퀘스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좀 의아한 거죠.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눈치챘었던 좀 그 파생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뭐 전일 회자됐었던 얘기는 외국인들 이익 최대 포지션이 380이다. 그래서 380 전일 보면 380선에서 좀 다져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옵션 만기 지나해 놓고 나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옵션 만기 이제 목요일이고. 네. 하여튼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정권이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세금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죠. 세금 폭탄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은 움직임들이 당국도 이건 좀 알고는 있는지 뭐 증과세 뭐 부동산 시장이 사실 안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금리 동결했고 네. 대출만 막아놨고 네네. 뭐 하여튼 세금은 잘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가져가죠. 뭐 국가가 가져가겠다는데 뭐 그렇죠. 뭐. 다시 또 풀어야 되니까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치이고 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고 네, 원천징수 잘 네. 가져가시죠. 유리지갑. 네. 네. 그렇네요. 하여튼 세금 문제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상속 증여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 공론화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을 또 봐야 되겠죠. 기업은 네. 지금 뭘 또 보고 계시는지. 오늘 보면 이제 계속 뉴스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네. 그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업 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는 것도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이고 오늘 김부겸 총리 주재로 이제 위드 코로나 회의도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스탠스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으면은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좀 위드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네. 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좀 6.0에서 5.9로 0.1% 정도 하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지한 것은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미국도 뭐 내년에는 그렇게 깎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기존에 유지하는 정도. 네네.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일단 0.1% 포인트라는 거에 이제 움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예. 네. 어제 제주도 뉴욕에서도 뭐 다른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라스베가스 같은 센즈 그룹 그렇죠. 예. 뭐 카지노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주가는 조금 올라간 것 같고 네네.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외국인 사업을 카지노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죠. 1971년도에 시작돼서 기존에 뭐 관광개발, 국내 여행, 항공권 뭐 판매, 뭐 전세 운수업에다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호텔하고 카지노 사업 그리고 패션 유통 사업까지 신규로 애딩이 되면서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작년 12월에 제주시에서 제주시 중심에 보면 노형 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 보면은 두 개 큰 타워하고 컨벤션 형태로 된 제주에서 가장 큰 건물로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게 네. 이제 제주 보컬 리조트가 38층짜리 두 개 동 을 통해 갖고 연면적이 여의도 63 빌딩의 1.8배입니다. 30만 3,737제곱미터. 제주도 최대 규모로 랜드마크인 거죠. 이 제주 드림타워 보카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호텔을 글로벌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가 운영을 하게 된지 전체 1,600객실 네. 그리고 뭐 레스토랑하고 바 같은 게 14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 제주 드림타워 보컬 리조트 같은 경우는 8층에 풀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그 풀데크에서 바깥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38층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제주가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제주 드림타워 보컬 리조트 외에 또 롯데관광개발이 한류와 관련돼서 패션 전문 쇼핑몰 한 컬렉션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유통 사업도 추가를 하였는데 그 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외 대표 디자이너 2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를 한 14개의 아이템별의 편집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내방객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MGM 그룹도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LT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8년도에 파라다이스 그룹이 갖고 있었던 제주 롯데 호텔에 위치했었던 파라다이스 롯데 카지노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의 롯데호텔에서는 1176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5367제곱미터로 확장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카지노가 확대가 되어지면은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가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오는데 그냥 격리 기간 없이 그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파괴적인 매출 신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이 상당히 그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사실 그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1시간 반 정도는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주 공항에서도 가깝고요. 그랬을 때 그 VVIP 대상으로 정킷이 상당히 신장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회사가 새롭게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거와 관련돼서 시장의 우려는 과연 BEP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를 하면서 지금 지난 2월서부터 뭐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 뭐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을 통해서 거의 매달 그냥 뭐 만여
어떤 달은 뭐 9,000개획석, 10,000개획석, 사실 10,000개획석만 하더라도 기본 BEP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완판 행진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가 붐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 상당히 큰 매출 신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전혀 회자되었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제 외국계사인데 뭐 네.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그 리포트를 냈지만 보도 내용을 냈지만 어제 이제 미국에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2배 이상 올렸다 이 네. 보도가 나왔네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치면 말씀하신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또 GKL, 네, 파라다이스, 예. 뭐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위주고요. 전용이니까 예. 뭐. 그리고 이제 영종도 네. 돼 있는데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거기 같은 뭐 세금 걷어가기 굉장히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제주도 하도 입도민이 많아서 뭐 입도세를 추진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움직임이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네. 기업. 다른 기업은 IT 기업입니다. 네. 바닥에서 지금 이제 터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렌텍이라고 하는 이렌텍. 기업입니다. 네. 전자담배 배터리.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인식을 자꾸 할까? 전자담배보다도 사실 그 매출을 놓고 스마트폰에는 보면 배터리 그렇죠. 쏘네. 휴대폰용 케이스가 약 46.3%, 휴대폰용 충전기 9.2%, 노트북의 배터리팩이 1.3%, 휴대폰의 배터리팩이 3.9%.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 KTNG 제품이죠. 릴 네. 솔리드 2.0 제품과 관련된 매출이 8.7%, 기타가 30.6%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런 제품들 이외에도 인도 같은 경우 인도의 그 이륜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인도도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이륜차를 갖다가 전동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 시장의 전동 스쿠터와 관련돼서 세계 1위의 업체이죠. 그 일본의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국내 L사의 배터리 팩을 가져서 거기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공급하는 인도 전기 스쿠터 시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이 친환경을 하면서 바이든이 태양광이나 뭐 아니면 그 ESS와 관련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가정용 ESS 장치 그리고 이제 태양광용 ESS 장치 그리고 포터블용 ESS 장치 이것과 관련돼서 미국이나 구조와 관련된 매출의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지금 전자담배 사실 전자담배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었던 건 EM텍이죠. EM텍. 예. 그리고 이제 후발로 이렌텍이 있지만은 이제는 이렌텍이 괄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렌텍이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렌텍도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EM텍도 있고 이렌텍도 있는데 유사한 그 예. 형태인가 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면은 네. 이 전자담배, 이 권련형 전자담배의 방식이 기존에 보면은 꽂게 되면 직접 가열, 안에 코일을 통해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있고, 찐담배인가? 예, 유도 가열 방식이라고 해서 가열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렌텍은 유도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수요가 그쪽에 있으니까 뭐 금연 운동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가상현실 같은 거 그렇게 되면은 그 스마트 글라스도 이렌텍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소형 ESS. 네, 글라스 안경 형태로 돼서 예, 증강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뭐 회사는 헬스케어 관련돼서 뭐 줄기세포 키트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인도의 굴지의 회사죠, 알사와 관련돼서 이제 뭐 와이파이 공유기 사업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수종 사업들을 벌리고 있는데 그냥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단순 배터리 커버, 스마트폰 커버에서 네. 배터리 팩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 펭귄 청소기인가 왁스 같은 거, 예, 로봇 청소기 배터리 팩이 유전 로봇 제품이나 밀레 제품 쓰시는 분들
네. 네. 이렌텍 제품이 탑재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이렌텍 배터리. 화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뭐 삼천리든 알톤 스포츠든 만도에서는 풋 루즈라고 좀 고가 제품도 그 배터리팩은 다 이렌텍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소문 얘기 좀 들어봤고요.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시장의 움직임과 조금 떨어져서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들 두 가지를 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하고 이렌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